플랜, 계획에는 그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내용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천에는 실천한 행동들을 시간에 맞게 기록을 하고 넘버링을 하고 형광색 펜으로 칠했습니다. 처음에 검정색 펜으로 했던 행동들을 그냥 두서없이 기록했을 때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보면 그럴듯한데? 라는 것과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거기에는 PDS 단톡방 B4동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헤맸을 때 PDS 4동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저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면서 저는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 맞습니다. 저는 4시부터 9시까지 행동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다 하고 어떤 날은 뭔가 빠진 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루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상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들이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상과 루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PDS 다이어리가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짜투리 시간 아시죠? 이런 짜투리 시간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짜투리 시간에 모여지니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PDS 다이어리가 지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PDS 다이어리에 보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그 세 파트를 크게 나뉘죠. 그럼 이 C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다이어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의 행동들을, 그날의 계획들을 돌이켜서 짚어본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오늘의 행동을 거친 내일의 행동들이 좀 더 내게 맞게끔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저는 C에 반성의 내용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성보다는 저의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C에는 그날에 있었던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한 것들, 남들이 잘한 것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 발자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 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게 제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제 몸에도 이게 체화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빈칸들이 많아요. 두 위주로. 네, 두 위주로. 위클리 부분을 좀 잘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판에 이렇게 비부 이렇게 되고. 화살표가 줄이 생겼네. 네, 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3등분을 해보자.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했는데 또 이것도 안 되고 또 여기. 또 이것도 해보지.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은 이제 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 기간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연필로도 썼다가, 이 위클리 부분들 이렇게 한번 좀 더, 이렇게 해보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보고 PDS 단톡방에 나오는 이제 명언들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뒤쪽에다 좀 한번 써보고 하도 안 쓰니까 그런 거 써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해서 좀 색깔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잘 띄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업무 외에 내 자기 개발이 얼마만큼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플랜 부분도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 대신 이제 여기 이제 명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게 칸을 그냥 많이 채웠죠. 그래도 감사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거 보고서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그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도하실 때 적용하는 기간을 뭐 일주일 정해놓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선은 해보자. 우선은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계속 하는데 이게 형광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감정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제 부정적인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몰되기 싫고 뭐 이 자체도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으로 돌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쓰자. 그래서 사소한 것도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써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오늘 하루 감사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감사한 부분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더 그 감사 일기하는 부분들에 내가 오늘은 뭐뭐해서 감사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쓰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이제 다이어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서는 시간을 형광펜으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목표에 맞는 제 미래를 위한 시간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색깔이 돼 있는데 보라색은 제가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파란색은 운동하는 시간, 핑크색은 독서하는 시간, 그다음에 연두색은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하루 제가 미래 시간을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미래 시간을 이제 앞에 먼슬리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먼슬리에다가 태스크 트래커에다가 새벽 시간에는 몇 시간을 제가 미래 시간을 썼는지, 일과 시간에는 또 몇 시간을 썼는지, 저녁 시간에는 몇 시간을 썼는지 해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성장을 했나? 이거는 가늠하는 게 그냥 저희 느낌일 뿐이지 내가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에 대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한 뭐 10,000시간이 돼야 삶이 바뀐다 이렇게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미래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나를 한번 체킹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뭐 평일에는 3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6시간 정도 시간을 미래 시간이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주 단위로 한 30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30시간이 월로 따지면 120시간이고 1년으로 하면 뭐 150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0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7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누적된 시간은 얼마니까? 내가 얼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약간 확신, 기대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0시간 되게 많은 거거든요. 10시간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목표는 주 단위 한 40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이제 노력해가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한 7년이 걸린다고 가늠은 하지만 7년이 꼬박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이며 가정에서 뭐 하는 시간을 다 빼고서는 계산을
진단을 한 건데 직장에서 하는 일도 제 미래의 꿈하고 연결되도록 점점 바꿔나갈 거고요. 그게 이제 연결점이 찾아져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꼭 7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어느는 내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특이했던 게 보통 퓨처 셀프 투자 시간을 쓰더라도 영어, 아니면 독서,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퉁쳐서 미래 시간이라고 해서 이거를 분류로 새벽, 일상, 저녁 이렇게 나누신 게 좀 특이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하나씩 이제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들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다 연계돼서 같이 융합돼서 만들어질 내가 미래에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겠다.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날은 독서를 더 많이 해도 되고, 뭔가 이때는 글쓰기를 해서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겠어. 그러면 글쓰기에 또 몰입하는 시간을 확 가져요. 재테크가 뭔가 지금 시급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때 또 그 부분에 몰입하는 또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 해보고 싶은 거 다 적어보자 해서 분야별로 다 적어봤어요. 신앙, 건강,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재정, 돈이랑 자기개발이랑 육아랑 뭐 그냥 다 적어본 거죠. 어쨌든 다 제가 치러야 될 일이긴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다 적어보고 되는 대로 아주 중간에 뭐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적어본 거고, 이제 22년에는 이뤄낸 거를 생각을 해본 거죠. 원래 그 생각 없이 했었는데 그럼 난 뭘 했었을까 해서 적어봤더니 확실히 23년보다는 22년이 이룬 게 많진 않아요. 예, 올해가 진짜 많이 이루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뭘 하든지 보자 해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의외로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막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팅을 이제 좀 다시 한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딱 좀 보시고 놀랐던 게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많다니 라고 조금 놀라셨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하루 중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차지하셨었는지 그 당시에 그게 여기에 써 있는데 1월 달에 모임을 한 달 동안 47시간을 한 거예요. 모임을. 네네. 그러니까 이게 47시간이면은 일주일에 1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놀았다. 예.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만약에 5시간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겠다. 하루 정도 친구 만나서 놀면은 놀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짜투리로 좀 놀면은. 그래서 5시간 안으로 줄이자가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 달에는 16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2월 달에 다시 해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의외로 그것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줄였는데, 그렇다고 다 생산성 있게 살자니 너무 힘들고, 또 생산성 있는 것도 그냥 택배 박스를 싸고 있는 게 사실은 생산성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시간은 맞는데 그냥 박스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아빠를 아르바이트비를 드리고 박스 접는 걸 시키고,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접는 시간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냥 노동으로만 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도 다 줄여버렸어요. 일하는 시간까지. 예. 그러면 그렇게 줄인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뭔가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이제 하반기는 운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시작하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다른 뭔가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를 생각만 하고 있던 거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완전 이렇게 쪼개서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색칠해가면서 이제 시간 내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주니까 이 눈에 보기가 좋아요. 내가 하는 걸 내가 보면서 그럼 내가 관련대로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 좀 더 마음에 불안함도 없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은. 그럼에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나 잘하고 있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니까 가고 있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 해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록을 하면 더 좀 진하게 남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나름의 성향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영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2년 차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광펜 그걸 그냥 원하는 색깔로 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3년 차에는 드디어 제가 영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제가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는 보라색, 그다음에 근무 시간은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고 싶어서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계열. 그다음에 자기계발 영역은 또 좋아하는 색 노란색 영역으로 제가 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면 시간은 그래도 좀 쉬는 그 리프레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회색 계열로 해가지고 이 다이어트 세일을 조금 시각화했습니다. 경제관념이 조금 없었다는 것보다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관념이라든지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덩그러니 저 혼자만 남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도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 준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갔던 전환점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 대한 강의를 찾아서 그거를 완강을 하고 알바하는 틈틈이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시간 틈틈이 취침하기 전에 동영상 강의 틀어서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한국사 2급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란색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이 없네 그러면서 노란색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채워 나가는 식으로 운동 이렇게. 그 전에는 운동 부분이 없어요. 네, 비어 있었던 노란색 부분이 없네. 다 뭐 한 거지? 이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운동도 채워 나가고 공부 시간도 확보해 나가고 내가 유튜브를 보라색 부분에 유튜브랑 인스타랑 많이 했네. 그러면서 여기는 이날은 뭐 2시간 했다면 이날은 또 3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유튜브 시간이나 인스타 부분을 줄여야지 내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나쁜 습관을 좀 했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냥 출퇴근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기가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거를 좀 다른 걸로 풀게 되잖아요. 전 그때 당시에 한때 잠깐이지만 쇼핑도 했었고, 쇼핑은 잠깐으로 끝났지만 제가 이제 이 형광펜 이런 것도 좋아하듯이 문구류로 사는 걸로 쇼핑을 또 해소를 했어요.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출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PDF 다이를 기록을 하면서 뭐 꼭 필요한지 한 번, 2번, 3번 꼭 체크를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네,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쁜 습관을 좀 없앴던 것 같습니다. 시각화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자기 반성도 되고 시스템 좀 사고도 할 수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